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최종 시점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은 인물과 무력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은 추론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0위에는 훗날의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와 약속한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며 현재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미호쿠와의 대결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후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엄청난 수련을 하며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강자들과의 대결과 미호쿠와의 수련 등으로 강해졌으며 와노쿠니에서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인물인 오뎅의 검 엠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데도 성공하며 조로는 마침내 해군 대장급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점에는 자신의 목표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쿠를 뛰어넘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할 것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당연히 미호쿠보다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쿠는 현 시점 상황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이며 샹크스와 비교하여도 검술에서는 앞서가는 강자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쿠와는 다르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그야말로 미호쿠를 능가하는 검술과 샹크스급의 강력한 패기를 지닌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적왕급 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거프, 흰수염급 레벨에 도달하는 것은 최종 시점 조로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정황상 조로가 로저를 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에 우선은 해적왕급 강자들보다는 순위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9위에는 역대 최악의 해적 록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었던 록스 해적단은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왕직, 은부, 캡틴 종 등 걸출한 해적들을 두는데 성공하였고 사왕만 무려 3명이나 배출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록스의 힘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못해도 사왕 상위권 강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해 역대 최고의 해군과 해적인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은 것만 보더라도 록스가 얼마나 대단한 해적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때 록스 해적단이 스스로 분열하여 선장인 록스를 제외하면 주요 인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록스가 단신으로 거프 로저 듀오와 붙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끈 선장이기에 당연히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을 것이며 폐왕색의 경지도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가 현재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최종 시점에는 아카이누에게 이 타이틀을 헌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 수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 하였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중장에서 진급을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무량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가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칭자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그 흰수염조차 인정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존재만으로 정상결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6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현재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나 최종 시점에는 순위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가 약한 것이 아닌 타 인물들이 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궁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사왕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의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5위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정상결전 이후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현 시점에 이미 최종 보스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당시 이미 노쇠한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 비스타, 크로코다일, 징베 등 걸출한 강자들이 다수 포진된 해적연합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과거에는 해군의 대장이었으나 정상결전에서 쌓아올린 공로를 인정받고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죽인 장본인이기에 현재 루피가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이자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루피를 반드시 처단하려 하기에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아카이누는 전성기 시절 거프를 압도하는 강함을 연출하며 역대 최강의 해군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위에는 사왕 마샬디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인물이며 원피스를 두고 루피와 가장 치열하게 겨루게 될 인물입니다. 티치는 과거 자야에서 루피와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해적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이미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명대사를 남겼으며 루피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체리파이 사건을 일으키며 독자들에게 언젠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평을 받았고, 실제로 티치는 거의 바로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잡아낸 이후 세계정부에 넘겨버리고 흰수염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비가 허술해진 임펠다운을 털어버리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합류하여 흰수염을 막타친 이후 흰수염의 악마의 열매를 스틸해가며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티치는 사왕이 되었으며 아오키지 영입, 로우 사냥, 토트랜드 급습 등 쇼킹한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티치와 루피는 라프텔의 목전에서 해적왕을 걸고 최후의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티치는 라프텔마저 도달하며 루피와 함께 원피스를 찾거나 이물을 흡수하여 세계정부를 먹어버린다는 설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티치의 추후 행보가 매우 기대되며 최종 시점에 티치는 해적왕 로저를 능가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위에는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고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으로 사실상 해적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추정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정부를 부술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이보이는 해적왕급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위에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 이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를 통솔하는 세계정부의 왕이며 오로성과 천룡인조차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인지 고대병기를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 1경만에 로저와 흰수염을 상회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무력도 강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의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의 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최후의 전쟁은 정상결전과 비교하여도 훨씬 스케일이 크다고 언급하였기에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추정되는 원피스 최후의 전쟁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대결에서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자 해방의 상징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이기에 루피가 이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원피스 세계관의 인간들을 세계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현재 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루피는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으며 성장을 마치지도 않았는데요. 보통 원피스의 강자들의 전성기가 최소 30대에서 늦으면 50대인 경우가 많은데 루피는 현재 고작 19살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2년 만에 이스트블루급 강자에서 사왕급 강자로 성장할 만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해적왕 로저는 물론이고 논해급 강자인 조이보이와 이무마저 넘겨버리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를 전투 내내 두르며 전투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견무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의 각성도 이뤄냈기에 흠잡을 것 없는 패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하며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각성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최종 시점의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 전투 능력 모두에서 정점에 오른 약점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